지주사 투자 포인트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면 이제는 그 지주사 관련해서 또 왜냐하면 이제 부장님이 또 지주사, 그 다음에 스몰캡 담당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독자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어 하시는 스몰캡이라든지 혹은 내가 이 지주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었는데 지주사가 도대체 뭐야? 약간 조금 손이 안 간다. 투자하기가 조금 어렵다. 뭐 이런 의견들 주신 분들도 많으셔서요. 부장님 모시고 한번 지주사의 개념 그리고 또 스몰캡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를 검색 엔진에 키워드를 입력을 하면 지주사 뜻이 가장 상위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지주사가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장님께서 또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주사는 간단히 말하면 네. 이제 보통의 회사들은 이제 자기 정체성이 있잖아요. 나는 뭐 화장품을 만든다든지 뭐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이 정체성인데 정체성의 정체성은 뭐냐면은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지주사입니다. 사업은 그러니까 여러 사업을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사업이죠. 아, 예. 그게 지주사라고 간단히 지주사의 정체성은 자동차 만드는 게 아니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내 사업이다 라고 간단히 표현하시면 되는데 지주사도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순수 지주회사가 있고 사업 지주회사가 있는데 말 그대로 순수 지주회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순수 지주사가 좀 사업하는 건 뭐냐면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뭐 임대소득 조금 있고 그 다음에 브랜드 로얄티라고 브랜드 뭐 SK, LG 브랜드는 보통 지주사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회사들 그러니까 자기 자회사들한테 1년마다 브랜드에 대한 로얄티를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지주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나 지분만 갖고 행위를 하는 회사. 내가 사업이 나 뭐 30% 가지고 있어, 20% 가지고 있어. 그 회사들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사업이죠. 그렇죠. 근데 사업 지주회사는 뭐냐면 지분도 갖고 있지만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다른 사업, 뭐 제조 사업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라홀딩스 같은 경우는 뭐 자동차 뭐 부품도 뭐 조달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가지고 있으면서 지분도 만도 지분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업 지주회사.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주사는 지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의 종류에는 크게 순수 지주회사와 사업 지주회사가 있는데 사업 지주회사는 순수 지주회사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사업을 별도로 운영하는 회사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주사라는 종목에 투자할 때 있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지분을 보유하는 것 자체를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 지주사의 펀더멘털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투자 기준 혹시 이런 게 따로 있다면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지주사는 약간 자회사보다는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주사가 100%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지주사가 다 하나 있으니까 보통은 미국의 회사들은 다 그렇게 상장이 됐거든요. 거의 하나 애플하고 다 100% 자회사.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 인적 분야라든지 대주주에 대한 그 지분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지주사가 전환됐고 실질적으로 뭐 투명성 강화보다는 그런 태생적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인적 분할이 되면서 두 개가 상장이 되는 바람에 지주사도 있고 자회사도 있고 다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자회사가 좋으면은 자회사를 사지 굳이 지주사까지 그러니까 100%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사는 거기 때문에 지주사가 좋으려면은 그 비상장 회사들 이 상장 회사 말고 물론 LG전자가 오르면은 최근같이 뭐 애플 뭐 관련해서 뭐 LG전자가 오르면은 LG도 올라요. 그런데 후행적으로 오른다는 거죠. 당연히 LG전자 좋으면 LG전자 사지 굳이 LG까지는 사야겠냐 뭐 그런 개념이죠. 결론적으로. 그렇지만은 약간 비상장 회사는 우리가 사지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LG
지주사를 좀 사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지주사는 지배구조와 항상 관련이 많아요. 왜냐면 지주사의 대주주는 일명 뭐 총수라든지 그런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 지배구조는 거는 이제 경영인가 뭐 소액주주든 주주들 간의 관계가 간극이 지배구조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좀 좁혀줄 수 있는 게 배당이죠. 그러니까 나한테도 당연히 배당을 줘야 되는데 그전에는 뭐 배당 주고 그런 것 자체가 거의 지배구조 개념이 대주주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약간 홀대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 지배구조에 대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리고 지주사의 구조, 지배구조가 바뀐다는 거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어요. 앞으로 뭐 현대차 그룹이라든지 뭐 등등등 이게 뭐 꼭 지주사 공정위법상 지주사가 아니라도 개념적으로 지주사들이 있거든요.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등등. 근데 그 지배구조 변화가 대주주임을 이해한 것이냐 아니면은 대주주와 기존 주주들, 소액주주들을 같은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왜냐면 지주회사들 아니면 앞으로 지주사를 전환할 거든 아니면 지배구조가 바뀔 거든 지배구조 변화가 주주들한테도 대주주만 이익이 아니라 소액주주도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느냐가 지주사 투자 포인트의 가장 큰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는 건 뭐냐면 SK 같은 경우도 M&A 많이 SK 자체가 M&A 많이 하듯이 여러 가지 지분을 성장하는 지분을 자체적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자회사 통해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하기 때문에 이게 스며들 수 있어요. 바로 자기 자회사로 오기 때문에 그리고 더더욱 비상장 회사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세 가지 관점에서 지주사를 접근하시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마지막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가 함께 갈 수 있는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배당률로 파악을 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지배구조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배당을 물론 이게 뭐 성장할 수 있는데 배당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게 배당할 돈이 있는데 자기 돈으로 생각해서 배당을 안 해준다든지 그런 심보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었으면은 성장할 거는 보통 그전에 333이라고 뭐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배당도 주고 성장도 하고 그런데 더 성장할 게 많다. 그러면 성장하는 거고. 근데 성장할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좀 지금 내수업종들 배당은 별로 안 준다든지.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간극을 가장 줄일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배당을 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 지주사들 지금 배당을 좀 확대하는 부분들이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해소시킨 거다. 지배구조의 간극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그리고 비상장사를 잘 중점적으로 봐서 비상장사에 투자를 하는 효과를 지주사의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중간에 언급하시긴 했지만 이제 SK를 말씀하셨는데 이 책에도 SK가 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린 뉴딜 뭐 혹은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언급을 해주신 것도 있어서 구체적으로 최근 SK의 동향과 현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비상장에서 이제 상장을 곧 조만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지주사인 SK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뭐 이런 등등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SK부터 좀 말씀드리면 예. SK 같은 경우는 M&A 역사입니다.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를 적재적소에 적정한 가격으로 사서 또 그룹의 성장 모토로 하는 것 같이 지금 SK도 아까 이제 코드로 보면 이제 그린 뉴딜 쪽에서 이제 수소 부분에서 여러 가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로드맵도 하고 또 그거와 관련된 지분도 뭐 한 달 전에 미국에 수소 관련 회사한테도 투자를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린 뉴딜과 관련 여러 가지 이제 자회사들을 활용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또 이제 자회사들 뭐 몇 퍼센트 가지고 있지만 이게 모으면은 지주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밸류 체인별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또 지주사가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힘을 쓰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또 헬스케어 부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CMO 쪽에서 이제 합성의약품 CMO를 인수를 해서 지금 경영을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바이오 의약품 CMO에도 진출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래서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이런 매출 사이즈를 갖추겠다고 그런 계획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린 뉴딜과 헬스케어 부분에서 많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SK 바이오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같은 SK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네네. 계열 분리는 안 됐는데 전혀 다른 독립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SK 케미칼, SK 바이오 사이언스 뭐 등등 이쪽은 SK에 대해서 브랜드 로열티를 내고 있지만은 최창원 부회장이 이쪽은 경영을 하고 있고 네네. SK가 이쪽에 지분을 거의 안 가지고 있고 그리고 SK는 이제 최태원 회장으로 해서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해서 계열 분리는 안 됐지만은 서로 다른 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지주사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가 중요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만약에 그 비상장사가 상장을 했다 그러면 지주사 종목 그 종목 해당 종목 입장에서는 뭐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런 게 조금 하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급 측면에서 여러 가지 또 요건이 있어요. 이제 시총이 좀 비슷하든지 그러면 지주사가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니면 또 구주 매출을 해서 뭐 특별 배당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뭐 주가가 빠질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데 이제 그것도 단계가 있어요. 이제 상장 기대감이 처음에 있을 때는 지주사는 무조건 올라가고 아까 상장 기대감이 지금 가치보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상장 이후에는 그 회사가 좋다면 그 회사에 더 관심이 있는 거고 지주사보다는 뭐 그런 관점이 있죠. 그러니까 비상장에서의 관심이 있는 거는 상장 기대감까지는 지주사가 오를 수 있고 상장 이후에는 그거와 관련해서는 또 지주사는 여러 가지 자회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와 관련해서는 그 회사가 그 회사의 주가와 관련 있는 거고. 크게 그러니까 상장 전후로 나눌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예,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요새 또 LG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요새 LG가 최근에 뭐 전기차다 그 각종 테마들이랑 호재를 엮이면서 많이 올랐는데 이번에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린 뉴딜, 그러니까 전기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린 뉴딜 포함이 된다면 그 수혜를 또 가장 많이 받을 지주사로 현재 손꼽히고 있는데 뭐 현재 동향이라든지 뭐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LG 주가도 상당 부분 많이 올랐고, 네네. 그리고 LG 주가는 어쨌든 이제 상당성 자회사로 또 이제 상당성이가 높은 주식들이 있거든요. 근데 LG전자 주가랑 상당히가 물론 이제 LG학이 더 시가총액이 크고 NAV 반영 정도가 더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또 상당히가 높은 자회사 주식들이 있는데 뭐 LG전자가 여러 가지 뭐 전장산업, 뭐 애플의 전장산업에 진출하겠다, 뭐 등등등, 뭐 지금 테마로만 흘렸지만 어쨌든 향후 뭐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 회사와 뭐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다든지 해서 경제산업을 강화한다든지 그런 거에서 LG전자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LG도 그거에 따라서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같이 오를 수 있고 수행적으로 같이 갈 수는 있는데 지금부터 LG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자적으로 어떤 거를 할 수 있느냐가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SK 같이 뭐 직접 투자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뭐 AI라든지 뭐 여러 가지 투자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서 LG는 지금 시점에서는 독자적으로 어느 회사를 투자하거나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이제 배당도 2020년도에 2,500원, 주당 2,500원에서 2019년도에는 2,200원, 300원 늘렸듯이 그런 지금 수령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배당 확대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회사 인수 아니면 투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결부되느냐에 따라서 주가도 여러 가지 이제 결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가장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이제 상관도. 그러니까 지주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 간의 상관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LG 같은 경우는 아까 LG전자라고 말씀해 주셨듯이 SK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게 좀 그나마 상관도가 높을까요? SK 이노베이션이 좀 높죠. 아,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좀 이제 인적 분할할 때 네네. 어느 본체를 해서 분할이 됐느냐에 따라서 네. 하는데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의 상관도가 높다. 그런데 이제 SK는 여러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뭐 2014, 13, 15 뭐 그때는 절대적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좀 희미해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보시는 와중에 또 이렇게 또 직접 방문해 주셔서 저희 촬영에 너무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만약에 또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던가 하시면 저희가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추가적으로 답변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2시네요. 예.